저기 하늘을 보세요. 새, 아니 비행기, 아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뭐 꼭 거짓이 숨겨져 있다는 건 아닙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전례 없는 높이와 정교한 아트 데코 스타일로 뉴욕시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빌딩의 역사가 암울한 이야기와 특이한 사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독특한 빌딩의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울려서 삶의 밝은 면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여행을 시작합시다. (300m) 높이의 에펠탑은 1889년 파리에 세워졌습니다. 당연히 미국인들에게 이것은 훨씬 더 높은 건축물을 만들라는 도전이었죠. 그것이 20세기 초에 거대한 고층 빌딩 건축 경쟁이 발생한 이유입니다. 1909년에 메트로폴리탄 라이프타워는 뉴욕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높이는 213.3m입니다. 1913년 이 기록은 222.2m 높이의 울워스 빌딩에 의해 깨졌습니다. 그리고 1929년에 맨해튼 은행 건물의 건축이 마무리됩니다. 이 거대한 고층 빌딩의 높이는 282.5m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1929년에 시작합니다. 크라이슬러사 설립자인 월터 크라이슬러가 초고층 빌딩 건축 경쟁에 참여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318.8m의 크라이슬러 빌딩 공사를 시작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사의 전 부사장인 존 레스콥이 이 일을 맡습니다. 그는 동업자들과 함께 34번가에 있는 땅을 구입합니다. 그것은 160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 후 상황은 번개처럼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건축가 윌리엄 램은 미래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원본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 엄청난 작업을 하는데 겨우 2주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의 설계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건물의 중심부는 화장실, 수직 통로, 복도, 수직 동선, 우편물 통로 등으로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은 건물의 높이를 높여주는 동시에 엘리베이터의 수와 층수를 줄여주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겨우 18개월 안에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종합건설회사 스탈레 브라더스와 에켄이 공사를 따냅니다. 그들은 즉시 특별한 공사에 착수했죠. 그것은 고속 궤도 방식으로 건설된 최초의 상업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20세기 초에는 여전히 새로운 건축 방식이었죠. 고속 궤도 방식은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시공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비용과 지연을 감소시킵니다. 레스콥 씨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크라이슬러 빌딩의 규모를 능가하기 위해서 레스콥 씨는 자신의 빌딩에 모자를 씌울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첨탑이 건물 설계에 추가되게 되고요. 건물주들이 첨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시 비행선 여행이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첨탑은 비행선이 머무를 수 있는 기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죠. 1930년 1월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굴착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와 동시에 건설업자들은 이 부지에 있던 전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300명의 인부가 2교대로 단단한 바위를 파고 건물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1930년 3월에 철물 구조 공사가 시작됩니다. 미래의 초고층 빌딩의 뼈대가 올라가는 속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매주마다 4층 반이 완성될 정도였으니까요. 이 공사는 효율성의 본보기가 됩니다. 건설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비용, 인력,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 혁신을 일으킵니다. 6만 톤의 철골 구조가 피츠버그에서 제조되어 기차, 트럭, 바지선으로 뉴욕으로 이동했는데요. 이 과정은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인부들은 배달 후 80시간 이내에 모든 부품을 제자리에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사진작가 루이스 하인에 의해 기록됩니다. 그는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의 모습을 촬영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 제작된 바구니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바구니는 약 304.8m 높이의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요. 루이스 하인은 건축의 가장 큰 업적을 기록하도록 고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걸작을 건설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건물 외관이 빠르게 완성되어 갔습니다. 동시에 전기공과 배관공들은 건물의 내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세밀하게 조정되었고 마치 건물이 조립 라인에서 건설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철골 구조 외에도 이 공사에서는 100억 개의 벽돌, 18,580.6제곱미터의 화강암과 석회암, 47,402.4 세제곱미터의 콘크리트, 929제곱미터의 대리석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27,871제곱미터의 대리석이 사무실 바닥,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3,500명 이상의 인부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인부들의 보수도 매우 좋았죠. 1930년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부분적으로 완공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됩니다. 이것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공식 타이틀이었습니다. 이 초고층 건물의 주요 경쟁자였던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된 것이 1930년 3월이었으니까 크라이슬러 빌딩은 단지 몇 달 동안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타이틀을 보유했을 뿐이었네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 4월 11일 계획보다 훨씬 앞서 완공됩니다. 건설 과정은 계획된 18개월 대신 1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종 건설 비용은 예상했던 430억 원 대신 247억 원이 들었고요. 다만 5명의 인부가 건설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사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거대한 첨탑으로 장식된 이 건물은 443.18m의 높이를 자랑합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1931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문을 엽니다. 이 초고층 빌딩은 세계 무역센터 타워가 건설되기 전까지 4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1931년 9월 작은 비행선이 최초로 몇 분 동안 첨탑에 머무릅니다. 몇 주 후 비행선이 홍보를 위해 한 무더기의 신문지를 지붕에 떨어뜨립니다. 불행하게도 이 비행선들은 첨탑에 가까이 간 유일한 비행선들이었습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 비행선 여행 계획은 곧 중지됩니다. 놀랄 만큼 높은 높이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혹적인 장소가 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빌딩의 역사를 살펴보면 1931년 이래로 30명 이상의 사람이 이 건물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첫 번째 자살 사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채 완공되기도 전에 발생했고요. 1947년 몇 명의 사람들이 전망대에서 뛰어내리자 전망대에 자살 방지 울타리가 설치됩니다. 하지만 이 초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고도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1979년 12월 2일 엘비타 아담스는 이 건물 86층에서 뛰어내려 그녀의 삶을 마감하기로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천했고요. 그런데 그녀가 떨어질 때 강한 돌풍이 불어 건물 바로 아래층으로 그녀를 다시 밀어넣었습니다. 2013년 4월 25일 33세의 나다니엘 시몬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전망대에서 뛰어내렸고 곧 85층 선반에 착지했죠. 이 초고층 빌딩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1945년에 일어납니다. 7월 28일 윌리엄 스미스 중령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북쪽 벽에 B-25 폭격기를 충돌시킵니다. 그날 아침 뉴욕은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스미스 중령은 그의 지휘관을 데리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방향을 잃고 결국 라과디아 공항을 지나치게 됩니다. 착륙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그의 비행을 계속하도록 군사적인 허가를 요청합니다. 그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고도를 낮췄고 자신이 맨해튼 중심가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폭격기는 뉴욕 센트럴 빌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간신히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는 다른 고층 건물 사이로 비행을 했지만 그의 운은 곧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향하게 되었죠. 조종사가 고도를 높이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비행기는 79층에 있는 건물 측면에 구멍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 구멍의 너비는 6m, 높이는 5.4m였습니다. 폭격기의 연료가 폭발하고 건물 전체에 불이 붙었고 불길은 75층까지 다다랐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13명이 사망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웅장한 건물의 꼭대기에서 경치를 감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좋아요를 주고 이 비디오를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하게 됩니다.